마음챙김은 우리 스스로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지금 현재를 일깨워준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나 자신에 관하여 잘못된 혹은 제한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 믿음은 외부의 어떤 기준에 맞추는 데서 비롯된다. 나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거나 나의 미래를 불안하다고 여기는 등 내가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간디는 말했다.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생각이 된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된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되며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습관,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성격,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 이것은 부처가 말한 영기의 고리와 통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음 일어날 일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불안하고 불쾌한 생각을 가진다면 그 생각은 감정을 일으킨다.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며 결국 처음에 가졌던 불안하고 불쾌한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 믿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 운명과 맞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과 신념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챙김 수련회에 와서 깨닫는 것 중 하나가 나의 생각을 반드시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반드시 굴복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의 생각을 믿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르침 중 하나다. 도대체 생각이 무엇인가? 생각이란 녀석은 우리 머릿속에서 단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다. 생각은 어떤 이미지, 우리의 뇌를 통하여 지나가는 이야기다. 어떤 생각은 매우 건전하고 창의적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지해주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지원해준다. 또 창의성을 높여주고 성숙한 영혼의 영양분이 된다. 생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또 위대하다. 하지만 어떤 생각은 나를 지독하게 괴롭힌다. 누군가는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면 밤새 왜 먹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은 우리에게 익숙한 꽃이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 익숙한 보호막 속에 들어가 실제 세상보다 훨씬 작은 세상을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살아간다. 심각하게 왜곡된 망상에 젖게 하여 고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시간의 한 부부가 플로리다로 휴가를 가기로 했다. 부인의 일정이 늦어져
남편이 먼저 예약한 호텔로 출발했다. 하루 일찍 도착한 남편은 호텔 방에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실수로 메일 주소 철자 하나를 빠뜨리는 바람에 휴스턴에 사는 어떤 여성이 그 메일을 열어보았다. 공교롭게도 그 여인은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막 돌아왔는데 메일을 열어보고는 기절하고 말았다. 남편이 보낸 메일로 착각한 그 메일 내용은 이랬다. 수신,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목, 나는 벌써 도착했다오. 내 소식을 듣게 되어 무척 놀랐을 줄 아오. 여기도 컴퓨터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구려. 나는 방금 도착해 체크인을 했다오. 이곳은 내일 당신의 도착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오. 내일 당신을 보기 바라오. 당신의 여행이 나처럼 무사하기를 바라겠소. 종종 수련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는데 모두들 웃음을 터뜨린다. 이처럼 생각이란 녀석은 때로 우리를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은 습관적으로 반복된다. 가장 익숙한 흐름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곤란을 피할까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리저리 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점심 메뉴를 생각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해결이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해결하려고 한다. 단지 해결하지 않은 채로 놓아두어도 좋은 것, 혹은 시간이 흐르면 좋아질 것을 굳이 해결하려고 한다. 부처는 생각이 마음의 화신이 된다고 했다. 생각이 곧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전부가 된다는 뜻이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매우 심오하다. 즉,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은 마음을 지배하고 그로 인해 행동이 일어나며 어떤 경험이 만들어진다. 그 경험은 삶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다. 평소 익숙한 생각들, 반복적인 생각들이 무서운 이유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 삶을 확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의 물줄기를 건강한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생각의 멈춤이다. 생각은 일종의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보통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는 것이다. 내 머릿속의 생각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건강한 생각이라면 따르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밀어내도록 한다. 오랜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다. 내 생각의 질이 어떤지 인식한 다음에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공간을 두는 느낌으로 잠시 멈춘다. 그 멈춤의 공간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 가상현실에서 깨어나는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여기라는 닻을 내리는 것이다. 닻은 나의 생각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괴로움을 일으킬 때 다시 현재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잠깐 짧은 명상을 해보자. 먼저 눈을 감아보라. 숨을 몇 번 크게 들이쉰다. 그 다음 공경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떠올려 보라. 다른 것이 떠오르더라도 공경이라고 몇 번 말해보라. 다시 한번 깊이 심호흡하고 앉아있는 자신을 느끼면서 마음으로 친절, 친절, 친절이라고 속삭여보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이 단어와 함께 무엇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느껴보라. 그리고 무엇이 자유를 일으키는지 느껴보라. 이 명상을 자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명상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닻을 내려 배를 정박시키듯 명상 장면을 닻으로 삼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아, 내가 지금 생각에 빠져 있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듯 생각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 생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가상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된다. 아잔 수메도와 내려놓기 수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불교 수행자들이 아비담마, 불교 심리 철학을 공부하고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마상기카, 대중부 불교, 바냐바라미를 닦아 소승, 대승, 금강승계를 받으려 하는 등 공부에 쫓기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내려놓음이라고 했다. 그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다. 그는 말했다. 어떤 일을 악착같이 해결하려고 안달할 때마다 나는 단지 내려놓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두르는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루지 못해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실하게 더 깊이 불교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다루는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대한 진지한 탐구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신념은 내 생각의 중심이며 지금 나의 현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신념이나 믿음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생각은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의 신념을 파악하기 전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정확하고 정직하게 신념을 파악할 수 있다. 명상 연습에 참여했던 40대 여성은 인간관계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다. 누구와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한 그녀는 나는 절대로 친구를 사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 속에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더라도 나에 대해 알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녀의 믿음을 확인한 뒤 나는 물었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텅 빈 가슴 속에 바람이 막 부는 것 같아요. 아주 무거운 무언가가 어깨를 짓눌러요. 그것은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우울함이었다. 나는 또 물었다.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믿을 때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글쎄요, 내 자신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어색하고 무안하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만약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을 좋아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거부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자 그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그녀의 말이 이 대화의 핵심이다. 그녀는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믿음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뒤 나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은 없어.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등과 같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했다. 물론 단박에 사실이 아니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모르겠어만을 반복했다. 그러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에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은 그녀에게 더 큰 실제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남겼다. 이것은 불행해질 그녀의 운명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내 생각이 진실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떠올렸다. 하지만 더 이상 위축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으면서 생기는 온갖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믿음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는 동안 새로운 믿음이 생겨났다. 이것은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결과가 아니다. 잘못된 믿음을 버림으로써 그녀의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꼭 사랑받을 필요는 없어. 나에게는 더 큰 삶, 더 큰 자유가 있어. 자연스러운 삶이 있어. 라고 느끼게 된 것이다. 제한된 신념과 잘못된 믿음은 비극의 씨앗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언제나 감싸고 있는 창조성과 가능성을 앗아가 버린다.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겁고 창조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 그 가능성을 단단히 막아버리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실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 수 있다.